안녕하세요. 백세건강과학입니다. 혹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의사들이 환자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수면제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6,7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불면증 자체도 장애 위험을 20% 높이지만 수면제 복용 역시 19%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거나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의 수면제 복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면제의 위험성을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위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지만 1위로 갈수록 정말 심각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위는 이길 기능 장애입니다. 수면제의 반감기가 8시간에서 24시간까지 이어져서 다음 날까지 몽롱함과 집중력 저하가 계속됩니다. 특히 운전이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6위는 복합 수면 행동입니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졸피뎀이라는 약물에서 자주 나타나요. 5위는 약물 의존성과 내성입니다. 2주에서 4주만 지나도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떨어져서 점점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려 하면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돼요. 4위는 다약제 복용의 위험한 상호작용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수면제까지 추가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이 몸에 축적되기 쉬워요. 3위는 항콜린 부작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수면 유도제가 큰 문제인데요. 혼돈, 천망,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5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위는 낙상과 골절 위험 급증입니다. 수면제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서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한 번 다치면 장기 입원이 필요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1위는 장애 발생 위험 20% 증가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6,7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수면제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옷 입기, 식사하기, 외출하기 같은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가 19%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 부작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더 많은 약에 의존하게 되는 이 고리 말이에요. 해결책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CBTI입니다. CBTI는 미국 내과협회에서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법으로 권장하며 무엇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BTI의 핵심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둘째, 누워있는 시간을 실제 자는 시간에 맞추고, 셋째, 약 없이는 못 잔다는 생각을 내 몸은 자는 법을 안다로 바꾸는 겁니다. 넷째는 이완 훈련입니다. 복식 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통해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섯째는 수면 위생 개선으로 침실 환경과 생활 습관을 수면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침실은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끄세요. 특히 중요한 건 자극 조절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실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리면 들어오세요. 침대와 잠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아침 기상 시간 등을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만 써보셔도 본인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수면 일지 작성을 격려해 주시고 작은 성공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갑자기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과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CBTI와 함께 약물을 줄여나가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CBTI로 배운 기술들이 약물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일시적인 불면증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8시간은 자야 한다는 강박이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큰일 난다는 걱정 대신 내 몸은 필요한 만큼 잘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요.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시고 아침이나 오후 시간에 적당한 산책이나 체조를 해보세요. 햇빛을 쬐는 것도 생체 리듬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식사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알코올은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불면증이 계속되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푹 잘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수면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시고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100세 건강과학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